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식물은 이제 똑똑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식물들은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그 메신저가 왔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신저가 왔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원 플러스 요 균이죠. 유원 플러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이제 문의가 메신저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 표시도 좋아요 요 표시도 하나 딱 하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들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있구나. 그분은 이제 충북 괴산에서 그 기농기촌을 해가지고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에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뭐 그것도 이제 전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지금은 요 영상 한 100개 만드는 거 이제 미생물로 농사하는 게 이제 얼마나 좋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시험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 집 옥상에 농사 지어라.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농사 지어라. 그리고 지금 사는 이제 근처 근교에 이제 땅 한 100평, 200평 이런 게 있으면 농지은행에서 이제 그걸 빌리면 되죠. 임대를 하면 1년에 그 빌리는 값이 부산 근처에는 뭐 한 10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1년 사용료, 1년 빌리는 값이 10몇만 원 정도 해요. 그런 걸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해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농사의 기본이 절대 이제 농약을 당장 안 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뭐 화학 비료를 당장 안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그걸 줄여가야 됩니다. 근데 당장 뭐 농약 안 치고 화학 비료 안 뿌리고 이러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지난 한 60년, 70년을 땅에다가 이제 화학 비료를 뿌렸습니다. 땅에다가 농약을 뿌렸습니다. 그럼 이미 땅은 농약하고 화학 비료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살이 쏙 빠져가지고 저 몸무게가 지금 85kg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100kg 넘을 때가 있었어요. 100kg. 그러니까 이제 계속 100kg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한 100, 한 2, 3kg. 조금만 뭐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한잔 하고 그러면 뭐 105kg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뭘 한 거 아니 고기를 억수로 좋아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다 먹고 그리고 뭐 피자, 뭐 햄버거, 삼겹살, 뭐 삼겹살 같은 건 기본 7인분을 제가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막 그 채소 먹어라 이러면 이제 고깃집 가가지고 채소만 골라내고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몸이 그걸 안 받아주는 거죠. 고기만 좋아요. 나머지는 막 이렇게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는 막 아예 그냥 그 손도 안 대고 뭐 이런 이제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채소 제가 먹으라고 그러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뭐 앞에 있으면 뭐 조금 먹고 없어도 뭐 상관없죠. 그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을 갖다가 농약 뿌리고 뭐 화학 비료 뿌리고 뭐 이렇게 한 땅에다가 갑자기 뭐 미생물 가지고 해라 어쩌라 하면 땅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든 우리는 몸이 모르게 땅이 모르게 흙이 모르게 천천히 사부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 농법 이러면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것들이 뭘 한다고 뭐 그러느냐 이러는데 근데 미생물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요.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됩니다. 20분마다 되는 미생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네 마리가 8마리 되죠. 8마리가 16마리 되죠. 16마리가 다시 32마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게 되면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한 9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미생물의 숫자는 뭐 한 마리가
거의 경, 1경, 2경 뭐 이런 식으로 경으로 가버리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이제 여기에다가 요 1g짜리 숟가락에다 요 한 딱 뜨게 되면 이 안에 미생물은 뭐 하여간 셀래야 셀 수도 없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이게 이제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에 딱 풀면 한 20분이면 이 애들이 다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 한 스푼 딱 뜬 숫자도 셀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9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그 숫자는 뭐 우리가 막 평생 죽을 때까지 미생물 숫자만 셀린데 해도 못 셀립니다. 왜냐하면 셀리는 동안 다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작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할 게 못 된다. 워낙 이 분열하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이제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농업에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제 그런데 그 땅이 농약하고 화학 비료로 이제 찌들려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 가가지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줄이면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 조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이 동영상 100개를 만드는 사실은 취지고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충북 괴산에서 기농기촌 해가지고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당장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 입장에서야 당장 뭐 한 개라도 팔고 싶죠. 예, 근데 어제도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그 배경 지식을 밑에 쫙 깔아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깔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밭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장목하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 나름대로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이미 이제 이 발효 종자균 가지고 다 모든 음식에 뭐 식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장아찌 만드는 거, 뭐 그리고 별의별 걸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거든요.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뭐 수천 개 뭡니까 한 2,000개 넘게 그 발효 실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침 되면 좀 추워요. 제가 이제 보통 촬영을 아침 일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난로를 주문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코드 좀 찡찡하고 이렇습니다. 난로 아무래도 이제 피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이제 충분히 밑에 깔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요렇게 이제 나는 사용을 하면 좋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되면 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저희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도대체 뭐 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저 맨 위에 이렇게 적어놨죠.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인킹 이제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균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인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한 인체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인킹.co.kr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치면 거기에 뭐 우리 회사 전화번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식물은 똑똑하다. 식물은 똑똑하다. 이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생물 이걸 가지고 발효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 뭐든 다 발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이렇게 즙을 내잖아요. 예, 즙을 내 가지고 이제 이런 병에다 담아 가지고 이 발효 종자균을 넣어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나 2달 되면 사과 와인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 되면 정말 기가 차게 맛있는 사과 식초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사과 발효되는 거 뭐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건 뭐 눈 감고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랏빛 나는
열매들이 있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항균 작용을 합니다. 향균. 이제 균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발효해가지고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로니아도 이 유온 플러스 균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도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병에 넣고 이 균 넣고 뭐 약간의 당 넣고 뚜껑 닫아 놓고 나면 1년에 있으면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 식초가 됩니다. 한 5, 6개월 있으면 아로니아 와인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예, 아로니아 와인이 마치 아로니아가 막 텁텁하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아로니아 와인은 이게 뭐 체리 브랜드처럼 너무 맛있습니다. 식초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생강 같은 거 새한 거 있죠. 새한 이런 것들도 생강도 이제 향균력이 있다 보니까 식초나 발효 같은 게 잘 안 돼요. 근데 생강도 발효가 잘 됩니다. 이 발효 종자균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다 해봤기 때문에 아니 생강도 발효가 되고 아로니아도 발효가 되고 뭐 도대체 안 되는 게 뭐야? 뭐 당근 뭐 말할 것도 없죠. 양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늘 다 됩니다. 뭐든 다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되고 식초까지 가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하면 그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좀 빌빌거리고 뭐 그 하게 나면 1년씩 그 균들이 계속 발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0년 넘도록 계속 그런 발효 실험들을 해보고 또 사람들한테 다 권해보고 그리고 전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농사로 사용하려니까 제일 먼저 땅에 사용하려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가격이죠. 비쌉니다. 보통 이제 농업용으로 쓰는 미생물들은 싸잖아요. 예, 가격이 되게 싸요. 예,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이게 이 100g이거든요. 예, 100g인데 가격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이제 시드균, 종자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고 막 이렇게 열매가 막 이렇게 열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씨앗이라 그러죠. 이제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균, 종자균. 이거는 이제 시드균, 종자균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막 선뜻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게 꼭 속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팔라고 제가 동영상 만드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동영상을 이제 한 100개 정도를 쭉 듣다 보면 제가 사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삽니다. 왜냐면 알고 보면 억수로 싸거든요. 알고 보면 싸요. 근데 모르고 쓰려고 그러면 와, 왜 그래 비싸? 다른 거는 싼데 왜 니는 비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팔라고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식물은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식물이 생각할 수 있다. 식물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촉감도 다 있다. 오감도 다 있다. 믿어집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습니다. 식물도 촉감 다 있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촉감도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것도 됩니다. 자, 식물이 본다. 제가 증거를 하나 대보겠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빛이 있어요. 이쪽에서. 그러면 식물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햇빛이 딱 들어오면 식물 이파리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햇빛 쪽으로 갑니다. 왜? 빛을 식물은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촉감이 있다는 거. 자, 뿌리에서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 뿌리가 이렇게 가다가 돌에 딱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촉감이 없으면 죽으라고 이거 뚫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촉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단단한 게 있네? 옆으로 살 빗기 가죠. 촉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왜? 자, 식물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이 막 이렇게 왔어요. 이제 식물을 뜯어먹는 그런 곤충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식물들은 곤충이 왔네. 그러면 이 곤충이 누구야? 뭐 하는 곤충이야? 이파리 한 몇 개 이렇게 딱 몇 개를 묶고 나면 이 곤충은 어떤 곤충이나 하는 걸 식물은 감지를 합니다. 그럼 그 곤충의 천적, 그 곤충이 무서워하는 그런 천적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제 식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희발성.
이제 향기 같은 걸 이제 쫙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이제 그 향기를 보고 그걸 좋아하는 이제 이 곤충의 천적이 와가지고 그 곤충들을 마음껏 또 잡아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영국인가 거기에서 다큐로 이걸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한 걸 이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하고 똑같이 오감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한다. 단 그걸 식물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식물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뇌가 있고 이게 아니고 식물은 모든 자기 그 뿌리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감각에 이 우리의 그 오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뇌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판단하고 그다음 행동들을 식물들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큐도 보고 또 그 관련 책들도 조금 한 10몇 권 읽었어요. 보고 와 이거 진짜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오늘 제목이 이제 식물은 똑똑하다. 자 그러면 식물도 이렇게 이제 똑똑하고 지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좋은 거 따라가고 빛 따라가고 빛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잘 자라겠죠. 근데 식물이 싫어하는 걸 만약에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식물도 막 빌빌거리고 막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로를 빨리 수요일 날로 온다 그러는데 자 콧물이 찔끔찔끔하네요. 자, 그 식물이 이제 지가 싫어하는 걸 만약에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공약품이라든지 우리가 막 페놀 뭐 이렇게 이제 화공약품 이런 걸 만약에 땅에다 뿌리면 식물이 어떻게 되죠? 그걸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옆으로 막 갑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쪽에 페놀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뿌리가 일로 가다가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가 좋아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다.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되죠? 빨리 갑니다. 걸로 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가 좋은 거는 가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피하고 이렇게 지 나름대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식물이 사는 곳이 땅이잖아요. 땅에는 여러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예, 땅의 기운들이 1년에 사실은 24번 바뀐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24절기라고 그러죠. 근데 24절기 중에서 딱똑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씁니다. 12절기만 써요. 그러면 이제 그 12절기가 도대체 뭐야? 농사할 때는 12절기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죠? 입춘입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입춘. 자, 봄의 문턱에 딱 들어오게 되면 땅이 위에는 아직 추워요. 꽃샘추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위에는 아직 추워요. 근데 입춘이 딱 되게 되면 땅에서 뭐가 생기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입춘.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춘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경칩입니다. 경칩. 그러니까 입춘,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이 점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오고 나니까 실제로 땅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칩. 뭡니까? 땅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꿈틀꿈틀하고 그리고 새싹들이 꿈틀꿈틀하면서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경칩. 그 다음에 봄이 완전히 무르익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청명. 봄 하늘이 어떻게 되죠? 아주 청명, 푸르고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입하. 여름이 문턱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땅에 그래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갖다가 12절기로 24절기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식물은 똑똑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식물들도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걸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걸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지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다 지각하고 인간들처럼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이 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결혼을 이렇게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요. 네. 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궁합 보러 가잖아요. 이제 혹시나 뭐 이렇게 해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해가지고 궁합을 봐요. 보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사주팔자, 음양오행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좀 일단 배웠어요. 배우다 조금 잘합니다. 그래 이제 그걸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물으러 와요. 예, 물으러 이렇게 딱 젊은 사람이 오면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철학관 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 저기 부산에 보면 광안리 그 앞바다에 이제 그 방학 되면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 이제 이런 거 봐주고 한 명 보는데 1,000원 이래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궁합을 딱 이제 남자 여자 딱 보러 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볼 필요 없어. 그래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렇게 저기 서로 조합 이제 연애할 때는 막 서로 조합 못 살잖아요. 막 완전 좋아 죽잖아요. 그러면 좋아 죽으면 막 궁합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일단은 막 같이 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뭐 평생을 뭐 이렇게 뭐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궁합 볼 정신이 있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아예 결혼하지 마. 뭐 연애 조금 하다가 헤어져.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죽고 살고 뭐 완전히 그 같이 못 살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도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찌지고 뽑고 뭐 이래가지고 사니 못 사니 하는 게 결혼인데 처음부터 뭐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할 필요 없어. 왜? 제정신 아닐 때도 제정신 아닌 걸로 결혼을 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 판인데 처음부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진다 그러면 그건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이제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죠. 원래 결혼이라는 거는 둘 다 제정신 아닐 때 하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둘 다 제정신 아닐 때 눈에 콩깍지가 쉬고 이럴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이거 따지고 조건 따지고 돈 따지고 부모 뭐 배경 따지고 재산 따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막 나름대로 이제 통밥을 때리고 그러는데 미생물도 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12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미생물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일 더울 때는 소서입니다. 소서. 이제 12절기 중에서 제일 더울 때가 소서예요. 소서가 이제 그 서자가 그 더울 서자거든요. 그래서 대서가 있고 소서가 있는데 왜 소서가 더 더워 이러는데 원래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소서가 대서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제일 더울 때 소서 그 절기에는 땅에 있는 그 식물들도 치도 덥다는 거죠. 왜? 땅에 그 기운들이 덥다 보니까 치도 더워요. 예, 덥고 그 다음에 겨울에 제일 추울 때가 소한입니다. 소한. 대한, 소한이 있는데 왜 소한이야? 소자가 더 춥다 그랬죠. 더 맵다 그랬죠. 그래서 겨울에 소한 때는 땅이 제일 그냥 1년 중에 제일 차가울 때예요. 제일 추울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막 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작물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물 준다고, 물 뿌려준다고, 뭐 물 뿌려주면 우선은 뭐 좋겠죠. 물만 뿌려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물만 뿌려준다고. 예, 물만 뿌려준다고 그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식물이 막 어려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수로 더울 때 물 한 잔 먹는다고 뭐 한 잔 먹는다니까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물보다는 이제 시원한 수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참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이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함으로 해가지고 몸에서 그 더운 열기들을 이제 깔아앉히고 이러잖아요. 식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밭에 막 이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제가 찬 음식 대표적인 거 이야기했죠. 얼음이 아니고 오이.
오이 굉장히 차는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불났을 때, 화상 입었을 때 오이만 딱 발라도 화독이 확 빠집니다. 오이가 굉장히 냉한 음식이에요. 그 또 두 번째 수박 그 껍질 있죠. 수박 껍질 그것도 굉장히 찬 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것도 찬 음식입니다. 제가 참외 같은 걸 조금 뭐 욕심을 내 가지고 한 30개 먹고 나면 배가 아파요. 저는 이제 이 밑에가 좀 찬 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 체질이 찬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속이 냉해지는 거죠. 참외 껍질, 참외 먹고 나면 이제 뭐 찌끄레기 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한다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뭐 참외 같은 것도 이제 솟구 내는 거 좀 이렇게 좀 그한 거 요런 거 좀 덜 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저희들 균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발효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발효를 하고 이제 그 발효한 걸 가지고 밭에다가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 식물들이 좋아하죠. 이거 완전히 이제 그거 물만 먹는 것보다는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은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오이 같은 거 이제 막 그 시장에서 파는 거 좋은 거 말고 이제 밭에 뭐 옆에서 이제 오이 농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좀 찌끄레기 남은 거 있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발효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수박 같은 거는 안에 걸 묶고 가에 그 수박 껍질 이런 걸 갖다가 확 그 믹서기로 갈아 가지고 그걸 발효해 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냥 이 작물들 안에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미생물들 그다음에 작물들 이런 애들이 더워 죽겠는데 억수로 시원한 그 작물들을 지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발효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발효하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그 기운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차죠. 예. 그래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오만 것 때만 걸 다 해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찬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이 식초, 아니면 수박 식초, 참외 식초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찬데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좋을 게 별로 없죠. 근데 찬 체질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생강 더운 거 아닙니까? 생강 식초라든지 인삼 식초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오가피 같은 건 다 인삼가, 진생가거든요. 오가피가.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내가 만약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죠. 그런 걸 발효해서 이제 음료로 먹는다든지 뭐 식초로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내가 뭐 뚜뚜 먹고 나면 막 그냥 막 편안해집니다.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더운 체질이다. 막 더워 죽겠다. 근데 만약에 생강이나 인삼, 꿀, 식초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그래 더워 죽겠는데 막 거기다가 막 휘발유통 부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우리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걸 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눈여겨봐 가지고 더울 때는 시원한 걸 발효해서 시원한 기운을 가진 그런 식물들을 발효해 가지고 그것도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걸 발효해서 주고 그다음에 추울 때는 뜨뜻한 걸 발효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가을처럼 이제 선선하잖아요. 이제 가을을 우리는 금기라 그러거든요. 금. 예, 그러면 금은 이제 뭐 새 금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걸 전부 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목 기운은 극도로 약해져요. 가을이 되면. 그러면 이제 목 기운을 가진 그런 식물들, 이제 그런 이제 그 작물들 그것도 갖다 버리는 거. 요런 걸 이제 조금 모아 가지고 발효해 가지고 발효하게 되면 이제 그 미생물들이 그 목 기운을 먹거든요. 목 기운을 먹고 목 기운을 만들어내요. 예. 지가 먹고 싸는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생물들이 그 기운을 먹고 싸게 되면 그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가을에는 이제 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냥 막 모든 것이 착 처질 때 싹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연을 표현한 글자가 목화토금수예요. 예. 그리고 땅의 기운이 어떻게 바뀐다. 그게 바로 12절기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대부분의 그 식물들, 음식들 이거는 몇천 년 전부터 벌써 목화토금수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찬 기운, 이거는 따뜻한 기운, 이거는 뭐 먼 기운, 이거는 한기, 뭐 저거 조상들이 전부 분류를 다 해놨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농사에 즉시 즉소에 그때 해가지고 응용을 하자. 이게 사실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전부 앞으로 한 100시간 동영상 100개를 해가지고 다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이에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뭘 이거 가지고 발효하는 거는 뭐 하여간 너무 잘 됩니다. 이게 좀 비싸서 그렇지 뭐 다른 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래 여러분들이 물건을 모르면 비싼 거 사라 그랬잖아요. 예. 돈 많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싸서 그렇지 뭐 발효 뭐 안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왕 발효할 거 뭘 발효해야 되는지 이제 1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2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3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애들이 좀 빌빌거리는 때는 뭘 발효해 가지고 줘야 되는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걸 하루아침에 내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자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지식들을 탁탁 이렇게 뽑아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 땅에 다 뿌리려고 그러면 100g짜리 뿌려봤자 뭐 얼마나 뿌리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아까처럼 발효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발효를 하게 되면 아까 미생물들이 9시간만 하면 막 완전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늘어난다 그랬죠. 이제 그렇게 발효해서 쓰는 거예요. 이 비싼 걸 어떻게 땅에다 다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는 거는 뭐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제 완전히 그 스텐하고 막 그 정밀한 이제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땅에서 쓰는 거는 그 뭐 보니까 그 시골에 큰 드럼통 같은 거 있더라고. 플라스틱 드럼통. 요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보통 얘는 뭐 하루 정도만 발효해도 어마무시하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뭐 하루까지도 갈 것도 없죠. 예. 9시간이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자, 제가 이거 발효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이거 저희들이 촬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인삼이에요. 인삼을 이제 발효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 뚜글뚜글 하고 있죠. 네, 요렇게. 자, 네, 보입니까? 자, 이게 이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바늘 있죠. 바늘 끝에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찍은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러니까 하여간 바늘 하나 딱 해가지고 바늘 끄트머리를 딱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늘 하나. 바늘 끄트머리에 있는 그거 정도 미생물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뭐 소주잔 한 잔 정도 같으면 뭐 미생물 숫자는 셀 수가 없는 거죠. 뭐 맥주잔까지 갔다 오면 뭐 더 이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정도 이제 미생물들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영지버섯이에요. 이제 영지버섯을 이제 발효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예. 조그맣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요거 영지버섯을 가루를 낸 겁니다. 가루가 이 정도 크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루가. 그거를 갖다가 이 작은 미생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영지를 지금 쪼개는 거죠. 네, 쪼개가지고 이제 계속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을 이제 발효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요렇게 이제 저희들 이 유언퍼러스 균 같은 경우에는 복합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균종이 아니에요. 뭐 효모면 효모, 유생균은 유생균, 뭐 무슨 균이면 균, 이렇게 이제 단일 균종이 아니고 이제 복합균. 최소 13종류의 그 대장균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아류 해가지고 이제 그 대장균을 따르는 부하들이 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35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발효할 때 이제 복합균으로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효가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단일 균종을 쓰게 되면 만약 조건 같은 게 안 맞았다고 그러면 전멸입니다.
정말 이래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복합균은 이제 뭐 한 몇 종이 조금 뭐 이렇게 타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종들이 이제 그걸 또 메우고 또 생태계를 계속 돌리는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죠. 이제 복합균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좀 가격은 또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까 식물은 의외로 똑똑하다. 아무거나 뭐 밭에다가 뿌리고 주고 뭐 이런다고 얘들이 막 무조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지가 더울 때는 시원한 걸 갖다 주고 추울 때는 뜨뜻한 걸 갖다 주고 가을에 기운이 없을 때는 기운 나는 그런 이제 그걸 발효시켜 가지고 갖다 주면 훨씬 더 좋아하고 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새싹이 오르고 하니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힘나는 거 뭐 완전히 그 땅심 땅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원래 그 나무목이란 글자가 이제 목 이렇게 딱 글자 제가 요 한번 이제 그걸 적어보죠. 네. 자 나무목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자, 나무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땅 밑에 뭐가 세 개. 요게 땅이에요. 요게 땅이고 우로 하나. 땅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기운이 위로 싹 올라오는 거. 이게 뭡니까? 목이죠. 요게 목입니다. 그래 봄에는 땅에 있는 이 기운들, 세 개의 기운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게 목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올라오라고 이제 화기가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운 가진 이제 음식들 그런 걸 이제 발효해 가지고 땅에다가 이제 미생물로 발효해서 이제 저희들 유언프로스로 발효해 가지고 뿌려주고 이러면 얘들이 힘이 나 가지고 더 이제 이런 작용들을 잘하게 되죠. 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원리로 해 가지고 미생물 농법을 쓰면 식물하고 친해집니다. 일단 우리가 그 고양이를 잘 키우는 방법, 고양이하고 친해지면 돼요. 개를 잘 키우는 거, 개하고 친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뭐 개 훈련시킨다고 막 뭐 신문지 가지고 몽둥이 만들어 놓고 앉아서 손 정신 없습니다. 개도 개하고 친해지면 개는요, 지 좋아하는 지를 아끼고 좋아해 주는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틈만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비비고 몸 비비고 이러잖아요. 나 이쁘게 봐줘. 우리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지막지하게 똑똑하다. 그러면 개들의 그 관심을 개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죠. 지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조금 해주면 개들은 우리한테, 우리가 한 개 해주면 개들은요, 식물들은 우리한테 10개, 100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벼농사 해보면 어떻게 씨알 하나를 딱 뿌리니까 이거 알이 몇 개 열리면 최소한 100개 이상 열립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서 이제 보통 20년 넘은 그런 농사를 잘하는 데는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1000개가 넘는 과일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사는요, 1대 100, 1대 1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들한테 하나를 주게 되면 걔들은 우리한테 100개, 1000개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를 주는데 그게 그냥 뭐 먹고 죽으라고 농약 뿌려주고 뭐 어쩌든 막 잘해라고 뭐 화학비료 뿌려주고 그러면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자꾸 해마다 이제 농산물이 줄어드는 거죠. 작년에는 이만큼 됐는데 올해는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식물한테 우리가 잘하면 식물들은 작년에는 이만큼이죠. 올해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한테 더 많이 줍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미생물로 농사를 했는데 오이죠, 오이를 했는데 오이가 이만해요. 우리 바로 집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조그만한 이제 빌라에 사는데 그 빌라 그 앞에 이제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이 농사를 했는데 오이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로 이제 물론 그걸 했죠. 그래서 그 식물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100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고마운 존재다. 다 퍼주잖아요. 식물은 뭐 오만 때만 다 주잖아요.
안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주죠.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진짜 식물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냥 식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